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동네 이야기 시리즈 그 두 번째 서드베리입니다. 저는 이 동네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에 영상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여러 구독자분들의 질문 때문에 찾아보았는데요. 수세인트 메리보다는 거진 2배 반 정도 더 큰 곳이더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이 동네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RNIP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몇 개 안 되는 동네만 RNIP가 해당되네요. 저도 아직 이 RNIP에 대해서 잘 찾아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 동네에 가서 학교를 나오고 1년을 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서드베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 맵으로 보면 이 정도인데요. 온타리오의 북쪽에 있다, 이 정도만 알겠어요. 그럼 동네를 한번 쓱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글 어스라는 건데요. 동네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서드베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동네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보면 밀턴이나 옥빌 정도 사이즈, 그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밀턴이 11만 명이 사니까 그 정도보다는 약간 큰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곳에는 대학교가 2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요 옆에 할링턴 유니버시티랑 라우렌시안 유니버시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시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을 보시면요, 마이닝 하는 곳이 굉장히 보입니다. 여기 옆에도 그렇고 이 아래도 그렇고 요 위에도 그렇고 굉장히 광물 자원이 많은 곳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마이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더 아래쪽으로 가면 동네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글 어스로 동네를 한번 봤는데요. 다른 곳은 뭐 캐나다의 동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할 데이터의 대부분은 2016년도 인구조사 때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2016년도 거니까요.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재밌는 데이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인구입니다. 2011년도와 2016년도 그닥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Greater Sudbury 또는 Grand Sudbury라고 하는 곳이 서드베리 시내이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외에도 노스 사우스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인구는 약 16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네요. 다음은 나이별, 젠더별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린 아이들보다는 15세 이상, 16세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6년도는 나이 어린 친구보단 어르신들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즉 아이들이 좀 줄어들고 어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된 거죠.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가정이 늘었는지 2016년도에는 이민자의 언어 수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쓰는 언어는 어떨까요? 역시나 영어를 쓰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프렌치만 쓴다고 응답한 사람도 무려 1,700명이나 있네요. 이곳에서 2가지 언어를 다 잘하면 일자리를 구하긴 확실히 편하겠군요. 하지만 영어만 잘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우스 인컴 비교를 해보죠. 이 데이터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각 인컴 구간별로 어느 정도로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3만 불 이하 구간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3만에서 10만 불 사이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평균
온타리오보다는 그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10만에서 15만 사이의 구간은 오히려 온타리오나 캐나다 평균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빈부의 차이가 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광물이나 농업을 취급하는 분들이 아마도 임금이 좀 셀 듯하네요. 그럼 하우스 인컴 평균값을 볼까요? 2015년 7만 1000불이 이 지역의 하우스 인컴 중간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 10%가 올랐으니 지금 한 7만 4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두 명이 모두 일을 했을 경우 약 9만 4000불 정도를 벌고 혼자 버는 집은 한 3만 5000불 정도를 버는 것으로 집계되었네요. 격차가 엄청 크네요. 자, 그렇다면 로우 인컴 가족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온타리오보다는 약 1.6%가 낮습니다. 아마도 집값이 저렴하고 보험료, 유틸리티비 등 생활비가 온타리오보다는 낮기 때문에 로우 인컴 가족도 낮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률입니다. 2016년도에 실업률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률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25세부터 64세 사이는 취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세입니다. 즉 서드베리에서 자라서 서드베리에서 자리를 잡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들의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종류의 직장들이 많을까요? 마이닝과 리테일 트레이드,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소셜 어시스턴트와 관련된 직장들이 다른 것들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도 은근히 높네요. 이 지역의 출퇴근은 어떨까요? 역시나 개인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온타리오는 무려 15%가 퍼블릭 트랜짓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은 약 5% 정도만 이용하고 있네요. 아마도 저 15%는 대부분이 토론토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토는 버스와 지하철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타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통근 시간이 20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토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곳은 통근 시간만 보면 천국이네요. 다음은 집 종류입니다. 좀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싱글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땅 넓고 사람이 적은 동네에 굳이 높은 콘도가 필요할까요? 5층 이하의 콘도는 약 16% 정도, 그리고 5층 이상의 콘도는 단 6% 정도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10년치 통계인데요. 10년 전에 비하면 약 10만 불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RNIP로 사람들이 이 동네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드라마틱할 정도로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타입별 가격입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아파트의 가격이 2015년도에 거진 7만 불까지 치솟았다가 얼마 안가 거진 3분의 1 값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우스도 35만 불이었는데 갑자기 25만 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 들어 35만 불 선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집 샀던 사람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자, 최근 부동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이것도 리세일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보다 약 3.8% 하락을 했고 대신 전체 집 평균 가격은 약 1%가 올라서 2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공급 수준이 거의 최저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빌더들이 집을 거의 안 짓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집값 하락을 집 공급을 줄이면서 막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추측컨대 이런 사람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RNIP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죄율을 다루기가 참 어려운데요. 전 딱 데이터의 기준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율을 말할 때
크라임 시비리티 인덱스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우선 2018년도에 가장 위험한 도시 6위에서 12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크라임 시비리티 인덱스 수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린스 조지가 174, 랭리가 187, 퀘스넬이 214, 일리엄 레이크가 218, 레드 디어가 221입니다. 그렇다면 서드베리는 어떨까요? 서드베리는 79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약 4 정도가 올랐습니다. 참고로 토론토의 크라임 시비리티 인덱스는 6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은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으로 오늘 서드베리라는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말 RNIP를 이 동네에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방문하셔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시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알아본 서드베리였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동네 소개가 도움이 되고 또 혹시 궁금하신 동네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온 도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